오늘은 염증의 발산을 허하라라는 글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미세먼지는 결국 우리 몸에 어떻게 해롭게 되느냐 하면 산소 부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발암 물질이나 황산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산소 부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낄 때도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에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방문을 꽉 닫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폐쇄 공간인 실내에서는 산소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대기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덜 짓는다든지 그렇다면 결국에는 위험성이 높지만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진정. 우리가 산소 부족 현상은 마음이 흥분되었을 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막 흥분하면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 산소 부족 현상은 염증의 원인 세포인 과립구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과립구가 흥분됐을 때 늘어나게 되는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수가 좋겠죠. 섭취를 해주는 것이 물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나쁜 발암물질이나 그다음에 황산염, 질산염 이런 부분들이 물에 의해서 대사돼서 빠르게 배출되면 우리 몸에서의 어떤 농도 상승을 막고 과립구의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만한비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염증의 정의에서도 이제 면역 포인트라고 해서 서론 3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시리즈에서 뒤쪽 부분에서 가립구 증가증이나 아니면은 만성염증의 발생 또는 암의 발생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서 이제 가립구의 미스테리에서 가립구의 첫 번째 열쇠 부분이 결국 산소 부족에 대한 어떤 염증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염증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염증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염증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보통 이제 가지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염증에 많이 좌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과립구형의 어떤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염증형 인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치과에서도 제가 이제 치과에 있었잖아요. 어린애들이 이제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왔을 때 신경 치료를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애들이 일단은 믿질 않아요. 좀 두려움이 강해요.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한번 생기면 또 존재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염증이 존재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치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증의 존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선생님을 못 믿어 안 아픈 치료를 진짜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 애들은 못 믿고 두렵고 이런 게 강해지죠. 그러면서 자신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만한비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병소하고 이 되뇌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어떤 편견도 강해지고 집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놓는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놓지를 못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교감신경의 어떤 신경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놓는다가 안 되고
병과의 어떤 연결, 강한 연결과 그 스트레스의 그 고리, 그죠? 만한 비플 가리꾸의 미스테리에서 세 번째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뇌 활동하고 염증 세포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뇌 전두엽하고 교감신경의 어떤 이 병소와의 연결, 이 연결 상황은 놓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집착을 일으키게 되죠. 사고가 어떤 아주 스티키하다는 거죠. 두려움, 그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조급함인데요. 이 염증이라는 것은 가리구와 관련돼서 어떤 스피드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스피드의 상승, 그리고 무리한 활력으로 계속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계속 무리해서 일하고 일 끝났는데 또 다음 거 또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것은 이 조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염증의 특징에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두려움, 집착, 조급함, 이렇게 염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염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TV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집단적으로 이제 채팅을 하죠. 카카오톡을 같은 걸 할 때 20-3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막 글을 올리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어떤 빼먹고 이렇게 딜리션, 생략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통해서 이제 어떤 사건의 이야기 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본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차이가 나게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서로 간에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조급함. 우리가 이 디지털화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염증의 관계가 많다라는 것이죠. 조급함에 사람들이 빨리 결론 짓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화가 이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염증과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경쟁과 스트레스 상황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고령화다 해서 너무 이렇게 살 날은 많아졌는데 항상 돈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돈은 자신과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님, 여러 가지 가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무한대로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범죄, 염증하고 암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범죄도 같이 증가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사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 그 4가지 면역요법, 그 5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보면 또 내용이 많이 좀 보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동영상 시청도 쉽지 않지만 긴 글을 읽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씩 보충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지금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4가지 면역요법을 배워보자 라는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되게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배고프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배고픔의 모호함에 문제가 있어요. 배고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면역요법을 제대로 실행해 보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피드백하면서 정확한 뜻을 이해시켜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뭐 아직 우리 내 몸 학당에서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이 아직은 불신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면역요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더 많은 이해와 그걸 할 수 있는데요. 면역요법에서 배고픔의 모호함이라는 것이, 이게 배고프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의지가 발동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지겠죠. 근데 의지를 놓아버리면은 배가 덜 고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고픔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교감 상황하고 부교감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부교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교감하면 안 되겠죠? 교감을 끊고 좀 부교감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배고픔이라는 거, 그리고 한두 시간이라는 걸 이제 실행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밥을 안 먹는데 괜찮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먹을 때는 항상 잘 먹으라, 이런 얘기를 드리죠. 우리가 이제 일본 면역요법에서 음식 간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밖에 세상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리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 그 동영상, 그 면역요법 동영상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배고프고 한 2시간이 지났을 때 배가 다시 안 고파지면은 안 먹어야 한다.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안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스트레스, 여러분들 아직 40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강한 스트레스의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요. 여러 사회관계, 가족들과 여러가지 일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랬을 때,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끙끙 앓아 눕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거의 새끼 정도를 굶을 정도로 우리 몸에 어떤 이 교감신경의 작용은 강합니다. 세 끼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2끼를 굶어서는 배가 안 고프고, 3끼를 굶으면은 어느 정도 가타부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면역요법이 이제 일반인 상대거든요. 일반인의 다수의 일반인 8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병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그 동영상 1, 2, 3, 4편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면역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더 차차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고파서 많이 퍽퍽 먹게 되고요, 놀라운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과일구의 어떤 에너지, 폭발적인 에너지다. 배고픔은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그 면역요법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정된 내용에 가늘게, 우리 단식을 할 때는, 음식을 쉴 때는, 그죠?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간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단식을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한 끼 아니면은 한두 끼를 굶었을 때 하루에 1일 1식을 하든지 간에 결국 간식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런 단식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중단하고 이렇게 끼니를 걸를 때는 좀 가늘고 길게 에너지를 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심호흡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첨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호흡이라는 거. 음식물의 농도 문제도 있는데요. 음식물의 간격뿐만 아니라 농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물이 얼마나 가령 예를 들어 채식 같은 경우 농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음식물의 이제 보통 간격으로 농도의 문제를 웬만큼 극복할 수 있어요. 강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간격을 많이 벌리면 되거든요. 근데 먹을 땐 잘 먹는다는 것도, 그것도 들어갔죠, 그죠? 잘 먹기.
이거는 또 중요하고요. 음식을 농도라는 것은 이제 만병이 나는 면역요법 네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태음인과 소음인의 음식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7대3, 8대2 이런 비율 정도로 먹는 것이 좋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낙으로 사는데 요즘에는 먹는 얘기밖에 없는데 무슨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우나 하는 낙으로 살자라는 거잖아. 사우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제 더위가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사우나 한다는 것이 좀 좋지가 않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사우나 이게 여름철 지금 5월에서 한 8월경을 제외하고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에서 8월을 제외하고는 사우나가 참 좋습니다. 그죠? 사우나 한번 공복에 사우나 한번 해보면서 이게 한번 한숨 자고 일어나면요 세상을 다 얻어가는 기쁨이 들거든요. 그래서 먹는 날보다는 이제는 그리고 안 먹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거죠. 사우나 공복에 사우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우나 하는 낙 그죠? 이걸 살자는 것이고 안 먹다가 먹었을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한 끼 두 끼 이렇게 이제 그냥 두 끼냐 세 끼냐 뭐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벌리는데 결국 운동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게 되면은 소진이 앞당겨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발산하는 것보다 운동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염증의 발산 이런 것들 이 음식과 이 온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동에서 어떤 소진시키는 이런 부분들 소진이 되면 빨리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활력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잘 활용을 하면은 그 염증과 암의 어떤 병의 치유에도 그 정상적인 방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낫는 것인가, 병이 더 심해지는가 낫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좋아지려고 할 때 약을 먹어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염증과 암의 어떤 치료에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 했을 때 사실은 낫는 반은 낫기 위해서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죠? 낫기 위해 아프다. 이런 낫기 위해 아픈 것 이게 바로 염증의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염증은 발산을 시키지 않고 계속 억눌러만은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염증은 최소한으로 염증은 너무 커지면은 우리 몸에 손해가 많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최소의 발산이 제일 좋다. 최소한의 발산. 이게 염증 치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발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죠? 두렵다고 계속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치료한답시고 약에만 매달리거나 음식을 계속 먹어대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름철 온열요법이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제 절식 일단은 이제 절식이 중요하죠. 절식이 중요한 끊어서 먹는 거죠. 뭐 소식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차라리 먹어야 될 잘 먹고 간식을 완전히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다. 왜냐면은 먹을 때 많이 먹으면은 부교감이 유도가 잘 일어나게 되죠. 부교감이 유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쉬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임파고가 생성되게 됩니다. 임파고 우리 면역의 근본이 되는 좋은 임파고가 꼭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라도 해서 좀 잘 먹자. 하루 한 끼는 정말 잘 먹고 하루 한 끼는 보통으로 먹고 하루 한 끼는 쉬자. 이 개념이 참 좋은 겁니다. 절식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어떻게 이게 사교적으로 먹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좀 적게 먹자 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간식의 억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면역요법 첫 번째가 간식의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끊어먹기, 이제 끊어먹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막 라마단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비가 내리고 장마가 내리면은 이제 라마단이 끝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의 시대죠. 온난화, 그죠? 지구 온난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응? 지구 온난화의 시대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동영상 쭉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염증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나으려고 할 때, 그리고 나을 때, 그다음에 심해질 때, 병이 더 심해질 때, 그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관이 어느 정도 절충선을 형성하는 타협할 때, 이제 갑자기 그 전 단계로 갑자기 돌아갔는데요. 요 내용 소개된 내용들 전문가 버전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문가 버전에 있어요. 전문가들이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내용 좀 어려운 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라마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그런 것들은 좀 고열량 음식을 줄이고 생선 같은 그런 음식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심하라 라는 것이, 나를 의심하라. 나를 의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침에 밤에 잠을 자고 푹 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잠을 깊이 잤는지 얕게 잤는지도 사실 우리가 헷갈리죠, 항상.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침 6시 잠을 깼다는 거죠, 그죠? 난 원래 아침 6시 잠을 깨. 한 11시쯤 자면, 11시쯤 잠을 자면 아침 6시면 잠이 탁 깨,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염증의 세포가 강해져 있을 때, 염증 세포인 과립구가 강해져 있을 때는, 잠이 잘 안 오고, 깊게 잤다고 생각하더라도 설잠을 자게 되고, 깊이 못 자게 되고, 덜 자게 되고, 피로가 쌓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피로가 쌓이는데, 이런 부분들, 나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 그죠? 제가 면역요법에서 말씀드렸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해보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더운 샤워. 요즘 같은 때는 뭐 반신욕 좀 하기 좀 그러면은 더운 샤워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고 집중이나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반신욕, 집중 의지를 하지 않고 한두 시간씩 기다려보는 거죠. 신문을 가볍게 읽는다든지 하면서 기다려보면 다시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피곤이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면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염증의 발산을 허하라라는 2015년 10월에 작성되었고, 그때 이제 인터넷 매체에 제가 기고를 한 것을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의학 칼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고, 염증을 발산 허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외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람들은 염증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음식을 먹어대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빨리 아플까봐 미리 약 다 먹어버리고, 쉬지도 안 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죠. 자신에게 쏟고 있는 거죠, 그죠? 아침에 잠을 다 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성 피로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런 암과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염증과 암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불편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염증과 암이 없다면 건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누나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 즉 염증의 발산 현상은 사실 우리 몸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염증과 암일지라도 말이다.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염증이 필요하다니 역설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은 우리 몸이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잠깐 끊고 잠깐만 설명드리면,
염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보통은 위험해지죠. 생명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암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될 땐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로 강한 염증의 발산입니다. 가장 강력한 염증의 발산 현상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산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생명체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발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에너지가 이제 없으니까 꺾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염증의 발산,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생활염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발산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직 생소하고 전문가들에게 정리되지 못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염증을 몸에 필요한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 몰두해봤다. 염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많은 신약들도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오면서 다양한 염증들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염증에서부터 계속 재발함이 괴롭히는 피부의 염증까지 다양하였다. 구강의 염증을 치료할 때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들의 고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대의술의 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 중 하나이다. 모든 의사들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며 자신을 찾아왔을 때 드라마틱하게 치료해주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의사들은 언젠가부터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피해야 하는 사명에 짓눌려 버렸다. 염증을 절정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아파서 온 환자에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가는 심한 원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염증을 충분히 발산하게 하지 않고 눌러 억압하여 소멸하는 것은 당장에는 환자와 의사에게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몸에 염증과 통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약을 먹거나 병원에 달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병원에선 약을 처방한 뒤 빼먹지 말고 먹으라고 한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현재의 모습들이 문제라니 이 글의 독자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염증이 불충분하게 발산된 상태에서 몸의 염증 현상을 자주 음식과 약으로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화로 이어지게 된다. 과연 염증의 발산을 허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염증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왜 염증이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걸까? 이때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는다거나 약제를 차단시키거나 일하지 않고 쉬어주는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은 염증을 일으키기 위해 증가된 몸 안의 가립구, 백혈구의 일종인 가립구가 줄어들 때까지 약 3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소염제를 복용하면 염증의 발산기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자주 겪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가립구들의 증가가 지속되어 더 큰 염증이 발생하거나 성격 이상, 예를 들어 화를 잘 내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알레르기성 체질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심하게 아플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환자의 의무라고 한다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다. 의사는 소파수를 통해 염증 조직을 끌어내거나 염증의 분비물인 고름을 빼주거나 염증기의 음식 조절법을 알려주어서 염증의 발산기 동안 조직 파괴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치과에서는 신경의 염증을 국소적인 항염증 약물을 넣어서 자주 억제한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먹는 약 복용이나 국소적 약물을 통해 염증을 억제만 하여서는 시이 낫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염증의 발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때 약물 제거, 압력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염증의 발산을 도와주면 결국 몸은 스스로 치유하게 된다. 이 치유력이 결국 면역력이므로 염증의 발산을 통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염증의 발산은 환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온몸이 아프게 되는 증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아픔이 비록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증의 표현을 막고 그 시기를 편안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염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면역력을 얻는 과정이다. 한 염증을 위해 준비된 에너지 발산을 막는다면 그 에너지는 더 큰 염증을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부위마다 다양한 염증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면 공통된 형상들이 있다. 염증이 발산된 후에 낫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누르고 덮으려고만 해서는 염증은 매우 지능적인 모습을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제 염증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억누르기만 하는 식의 치료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생활 중에 일어나는 작은 피부염, 배탈, 감기 같은 증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환자는 이제 바로 알고 염증을 발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쉬어주고 먹지 않고 약도 끊어줘야 한다. 몸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때 음식 섭취를 줄이고 염증 현상을 차단하는 약은 통증이 매우 심할 때까지 기다린 뒤 사용해야 한다. 그 염증의 강도가 자신이 받았던 스트레스의 결과란 것을 알고 일하고 고민한 만큼 쉬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낭독이 끝났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만병이 낫는 면역요법 파워포인트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많이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거나 연구를 해나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억지로 막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뜸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작업을 멈추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죠. 좀 더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차례에 이 동영상 전체는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엄밀하게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또 암에 대한 궁금증 3편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다른 것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6월 들어서면서 연구 내용을 정리해서 좀 글발을 좀 만들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앞으로 쭉쭉쭉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만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 강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멈춰 있는데요.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조금 뜸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예상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동영상들 재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요즘 바쁘다지만 한번 봐가지고는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기가 힘듭니다. 제 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읽은 사람은 좋았다, 좋거나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2번에서 3번 읽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놀라움을 표시하시는데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존에 관념이 없던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듣고 다시 보고 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만병이 낫는 면역요법 요약되어 있는 그 면역요법 4가지, 5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배고픈 건가? 이럴 때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씩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면요, 그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 직관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조심하시고 잘 건강히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